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당뇨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국민병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또 실상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당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있거나 당뇨의 증상을 잘 몰라서 당뇨의 치료를 놓치거나 당뇨를 진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라는 말, 고혈당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고혈당과 당뇨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되새기면,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면 내 몸에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당뇨가 오는 낌새인지, 당뇨 전 단계로 가고 있는 낌새인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당뇨를 한시라도 빨리 발견해야 하는 이유, 물론 이제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당뇨가 없으셨던 분들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외에 혈당 체크를 그렇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은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게 오히려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장기와 혈관이 손상이 되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서 이미 인슐린이 굉장히 소진된 다음에 우리가 치료에 들어가게 되거나, 가면 갈수록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는 아무리 빨리 진단을 해도 빠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 강의를 할 때 당뇨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뇨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그냥 혈당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당뇨는 말 그대로 당이 소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이 소변으로 온다는 거죠. 당이 소변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소변을 놓으면 안 되겠죠. 소변을 놓은다. 자, 보세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넘치는 당들이, 당이 넘치니까 일단 소변을 놓겠죠. 또 중요한 것들은 당을 잡아서 세포 안에 저장 창고에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니까, 그 잡아서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창고는 비게 됩니다. 당뇨가 되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창고는 빈다. 그 다음에 소변으로 넘치는 당들이 콩팥을 통해서, 콩팥 구멍을 내서 신사구체관에 혈관에 구멍을 내고 그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온다. 고가는 비고 우리 몸의 필수적인 당은 빠져나온다. 그게 일단 당뇨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고혈당증은 뭡니까? 우리 몸에 당이 넘치니까 이거를 잡아서 세포 속으로 저장해야 돼. 인슐린도 같이 혈관 속에 많이 돌아다니죠. 당도 많아지고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 고혈당증, 혈액 속에 당과 인슐린이 많다.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고 넘치는 당과 인슐린은 혈관을 공격하고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고인슐린 혈증이 각종 여러 가지 염증 질환,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라는 어떤 연구 결과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혈관 속에 당이 너무 많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들이 혈액 검사에서 아직까지 당뇨 전 단계나 당은 아니더라도 당의 색소가 5.6 이상이 아니고 공복혈당이 100 이상이 아니고 식후혈당이 200 이상이 아니더라도 그 전 단계로 가고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해보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뇨, 소변이 당으로 온다. 혈관 속에서 당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세포에 당이 저장되지 못한다죠. 그래서 소변이 당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나오니까 물을 끌고 나옵니다. 소변량이 부쩍 많아지고 빈뇨,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화장실 자주 가서 소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뇨, 빈뇨.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당이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의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지죠. 당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담배까지도 같이 몰고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소변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끼면서 소변이 거품류가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죠. 목이 마르고. 소변 색깔도 보면 유달리 진해집니다.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잡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세포에 당을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당뇨,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세포 속에는 당이 부족하다.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빠집니다. 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내 세포의 기능도 떨어지겠죠.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 이거를 영어로 라이트 헤디드니스, 머리가 공중에 붕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만성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탈모가 심해지고, 세포 속에 당이 이렇게 저장되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지 못하니까 저혈당증세,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는 증세가 수시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혈당증이죠. 고혈당증. 혈당이 혈관 속에 넘치면
인슐린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많이 분비되죠. 특히 그리고 당뇨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고탄수화물식,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높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당뇨가 오기 쉬운데, 당뇨의 특성은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식후에 저혈당이 일시적으로 오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혈당 증세가 온다고 한다면 고혈당증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 후에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난다. 공복이 오래돼도 그럴 수가 있겠죠. 당을 잡지를 못하니까. 단 것이 자꾸 땡긴다.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자꾸 먹고 싶다. 그리고 이때 또 채워주는 게 당이잖아요.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이전에 비해서 유달리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는 것 같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후에 굉장히 노곤하고 기분이 떨어지고 가슴이 뛰는데 또 탄수화물 먹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탄수화물에 중독이 된 거죠. 도파민 중독입니다. 고혈당증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 혈관에 당이 이렇게 많이 넘치게 되니까 인슐린도 같이,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 인슐린 저항성 상태의 인슐린이죠. 당과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이 돌아다니면 이것들이 독소가 돼서 혈관과 세포를 공격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겠죠. 설탕물처럼 찐득찐득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손발이 저리고 수족냉증이 생깁니다. 손발이 먹먹, 넘니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하는데요. 먹먹한 느낌, 자기 손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당뇨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압도 올라가겠죠. 찐득찐득한 혈액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고혈압하고 고혈당, 당뇨는 붙어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 속에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당뇨와 고혈당이란 두 나라의 의미에 집중해서 내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당뇨의 초기 증상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단어를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뇨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당뇨는 이미 국민병으로 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2명, 3명, 최악의 경우는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당뇨 위험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되는 질병이 당뇨이거든요. 당뇨를 최대한 예방하고 당뇨가 왔다가 조기 알아차려서 조절 가능한 범위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능력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